안녕하십니까, 핫쌤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이 문제를 보여주면서 그룹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카톡으로 이 문제를 보내는데 지문 자체가 없었고 선택지만 보여줬습니다. 근데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몇 초 만에 찾았을까요? 10초입니다. 그러면 지문도 없는데 이렇게 답을 찾는 기술이 뭘까? 이항대립 구조라 그러죠. 자, 나는 여러분에게 지문, 상대방 의사 지문 읽지 말고 봐라 이겁니다. 짚다. 읽다는 해석하는 겁니다. 행간을 읽다 할 때 해석이죠. 자, 읽다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독과 속독이 있는데 정독의 장점은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 파악할 수 있죠. 그러나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죠. 그 반대 속독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짚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짚을 때 그 짚는 솔루션이 바로 사부구성 이항대립 포맷 꼬리물기 이와 같은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짚으면 상대방 의사 이 지문이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 골라서 볼 수 있고 선택지에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지문 중에서 빨리 찾아내는 방법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이항대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항대립은 뭐냐면 두 개의 항목 서로 마주보게끔 딱 세워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남자와 여자죠. 서로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장점과 단점이죠. 긍정과 부정, 강점, 약점, 순기능, 역기능. 이렇게 서로 딱 마주 서게끔, 마주 대하게끔 세워놓으면 내용 파악이 쉽습니다. 실제 이항대립 예문을 보세요. 트럼프는 공포를 팔고 힐러리는 희망을 판다. 딱 대치관계죠. 트럼프는 배나를, 힐러리는 안정을 말한다. 역시 딱 대치관계. 그러면 상대방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힐러리가 어떤 사람인지 딱딱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항대립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항대립의 개념을 문제풀이에 응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오늘 카톡으로 문제를 보내줬는데 그 문제 자 지문이 없었고 선택지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화가들의 시선입니다. 미술감상, 미술의 대중화 그리고 미술감상이죠. 그럼 이제 미술감상이라는 단어가 3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번과 4번 2개 남았죠. 화가들의 시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미술의 대중화 미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답은 1번 미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한 놈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 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대수능 문제인데 집단 기속에 대한 욕망이다. 집단 기속. 그래서 기속이란 단어와 욕망이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생각, 행동, 결과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기속은 행동이고 욕망은 생각이죠. 그럼 행동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그룹핑 시켜버리면 1번, 2번, 3번은 공급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급자. 4번은 소비자에 대한 얘기죠. 그럼 답은 4번이죠. 기속. 기가 하다 할 때 기자. 기가 하다 할 때 기자. 돌아가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느라 또는 돌아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보세요. 우등생 엄마들의 선택 무슨 어학원. 우등생 엄마들은 무슨 어학원을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에 아이를 보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우등생이 된다. 그러니까 너
엄마인데도 우등생 엄마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보내라 얘기입니다. 귀속. 2번, 3번 같은 얘기죠. 4번은 경제학에서 수요법칙 외의 현상을 공부하는데 스노우 효과를 말합니다. 싸가지 효과. 예를 들어서 평창 롱패드, 모든 사람들이 평창 롱패드를 사러 가면 나는 안 삽니다. 왜? 내가 그것을 입으면 너랑 나랑 같아지잖아. 기분 나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스노우 효과라 그러죠. 4번은 소비자 관련된 얘기 중에서도 스노우 효과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한 겁니다. 스노우 효과를 직접 묻질 않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피셋 문제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주고서 지문을 보지 말아라 그럽니다. 지문 보지 말아라. 그 어려운 내용 봐서 뭐 하겠니? 우리는 지금 전공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가려놓고 이렇게 답을 찾게끔 합니다. 선택지 진술에서 무엇인가 표현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객관식 문제는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객관적 접근 방법이 표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나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1번 없었다. 2번 안 왔다. 3번 확인했다. 4번 없었다. 5번 안 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무엇인가 긍정적인 내용 하나 있죠. 답은 3번. 여기서 알리바이라는 용어를 몰라도 됩니다. 알리바이 뜻은 현장 부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현장 부재 증명. 그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 친구는 그 현장에,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의 뜻입니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없었다, 안 왔다, 없었다, 안 왔다, 확인했다. 답은 3번. PCM 문제 원문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3번은 가스안전공사 예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리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리스크는 이렇게 내가 설명해놨는데 알면 좋지만 모르는 게 더 속 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 언제 다 해석할 거니 보지 말아라. 보지 말고 이젠 선택지 진술의 표현 가지고 무엇인가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1번 부족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능한 상황. 답은 4번이네요. 자, 부정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긍정적이죠. 세 개가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다. 해석하지 마세요. 짚다입니다. 짚다. 짚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4번. 자, 4번 NCS 예시 문제입니다. 자, 이 기억열 중 속성이 다른 하나는 묻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세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봅니다. 자연에 대한 간섭, 관찰, 니은, 변형, 노력, 디귿은 돌을 닦다. 이것은 개발이라는 단어로 연결할 수 있겠죠. 개발이라는 단어 찾을 수 있습니다. 리얼, 자연에 대한 순응입니다. 사상. 자, 이렇게 키워드를 행동 위주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고 나면은 답이 툭 튀어나오죠. 왜? 순응이란 단어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간섭, 관찰, 변형, 노력, 개발. 그러면 그 반대가 바로 순응이죠. 순응의 뜻은 따르다. 까불지 말고 따라라 이겁니다. 따르다. 자,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순응은 행동이고 사상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동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4번. 5번. 자, 역시 읽지 말고 선택지, 진술 가지고 무엇인가 특징을 잡아내는 겁니다. 요금제, 요금제, 요금제. 답은 3번. 그래서 실제 놓고 보면 1번, 2번, 4번은 소비자에 대한 얘기고 3번은 공급자에 대한 얘기죠. 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좋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자, 6번 코레일 예시 문제. 지난해 작년 예시 문제입니다. 조사 목적, 대상, 타깃, 규모, 타깃, 내용, 기대효과. 그러면 포맷이네요. 자, 포맷을 짚어놓고 이것도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해석할 거냐. 그래서 선택지, 표현 가지고 특징을 잡아내는 겁니다. 단기, 당일, 당일, 당일.
당일. 그럼 답은 1번. 왜? 나머지는 다 당일인데 이거 하나만 당기네요.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짚어버리세요. 짚다. 7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선택지 보세요. 해석하지 말고. 자신감 넘치다, 고집이 세다, 주장이 강하다. 4번 피하다, 해피. 그래서 1, 2, 3번은 적극적인 형태인데 반해서 4번은 해피, 수동적이죠. 답 4번. 8번 복잡할 거 없습니다. 보세요. 회사 이것은 비기업이네요. 그 답은 4번.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 9번 문제. 어려우면 보지 말고, 자, 선택지를 보세요. 일처리가 더 중요해. 빠른 일처리가 더 중요해.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더 필요해. 몸이 나가는 교육 꼭 봐도. 그러면 같은 성격이죠. 진술 뜻이 같죠. 그러면 답은 1번. 피드백이란 단어 모르더라도 1번 정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대입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지문을 가리라고 그럽니다. 실제 가립니다. 그러면 답을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왜? 1번, 2번, 4번, 5번은 선이고 3번은 후입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자. 이게 바로 선. 1번, 2번, 4번, 5번. 근데 3번은 신용불량자가 된 놈에게 이와 같은 처벌을 가하자 이겁니다. 후죠. 그래서 선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지문에서 사후 처리가 나오죠. 사후란 단어 가지고 보면 더 좋겠지만 저거 언제 읽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선후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사전, 사후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 자, 11번 주택도시보전공사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보기가 주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선택지에 쓰인 보기의 기호 횟수를 세라 그럽니다. 기억이 몇 번? 하나, 둘, 두 개네요. 니은이 하나, 둘, 셋. 디귿이 하나, 둘, 셋. 리얼이 하나, 둘.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인 게 키워드입니다. 답은 리얼 3번. 자료 해석은 전부 다 이 형태로,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정답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너무 쉽죠. 그러나 어쨌든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11개 문제를 쭉 풀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개념은 그룹핑이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항 대립이라는 개념 하나,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익히면 그야말로 눈 감고 답을 찾는 겁니다. 지문 안 보고 눈을 감고 답을 찾는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룹핑과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NCS 문제가 만약에 60문제라면 15개 정도는 이렇게 지문을 읽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 해석마저도 이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정답률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